지급이 돼 있을 것 같고 이 정도의 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상상했던 결과들이 있었는데 저의 2018년도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리고 되게 무서웠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하나하나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업을 전달하는 일도 제품을 전달하는 일도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제가 티는 내지 않았지만 파트너들도 있고 또 스폰서님들이 진짜 부단히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집에서는 티가 났겠죠. 제가 지쳐있는 만큼 가족들도 지쳐있잖아요. 저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나 스킨 사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너가 사업을 선택을 해서 6년 동안 달려왔는데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너한테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 한번 힘들어하지 말고 고민해봐. 근데 그게 위로의 말이었죠. 저희 남편은 저에게. 근데 저한테는 너무 가슴 아프게 박히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내가 지쳐있는 만큼 내 가족들도 지쳐있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저와의 싸움이 시작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8년 10월이 어떤 달이었죠, 사장님들? 네. 정말 바쁜 날이었거든요. 제 포테너 라인이 정말 잘 레그가 내려가고 있어서 스폰서님도 그때 리크루팅 후원으로 너무 바빴고 저도 데몬 후원으로 정말 바빴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바쁜데 제 마음이 너무 골마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폰서님께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해요. 스폰서님 저 시스템을 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쉬고 싶다는 게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운영을 맡고 있는 거에서 좀 빠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는 그냥 제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들킬 것 같았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파트너들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운영진으로서 사장님들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영향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김은지는 시스템의 1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셨겠죠? 그리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스폰서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더니 스폰서님이 정말 답답했겠다. 나를 보면서 그리고 힘들었겠다. 뭔가를 말해주길 바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폰서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죠.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첫마디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누스킨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누스킨 사업을 정말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고 제가 진짜 맞지 않는 옷을 지금 입고 너무 힘들게 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러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멈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끝나고 스폰서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다시 저희 키니지스 끝나고 스폰서님 미팅을 하는데 사장님 그때 나는 이제 파트너를 잡아줘야 되고 단단하게 결정을 내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앞에서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집에 가는 길 내내 울었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장님이 나한테 그때 해줬던 말 중에 가슴 아픈 말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스폰서님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지금도 스킨 사업을 그만두면 제 파트너들을 선물로 드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진짜 든든한 오른팔이 되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손가락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저희 스폰서님 저를 잡아주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사장님 성과 잘 내고 매출
파트너가 좋을 것 같지 뭐니 해도 내 옆에서 끝까지 남아주는 파트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박재현 스폰서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나는 열심히 사장님 파트너 후원할 테니 사장님이 지금 계속 버텨.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사장님 포인터 리더 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죠. 포인터 리더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딱 처음 들었을 때는 또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또 가야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 스폰서님 저한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사장님은 그 교육을 듣게 되면 분명 배우는 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포인터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바뀌게 됐어요. 포인터 리더 미팅을 하게 되고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제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나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했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그 인정하기까지가. 남한테는 너무나 관대한 사람이지만 제 자신한테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포인터 리더 미팅 교육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이 진짜 가슴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제가 잘하는 부분은 나는 경청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정말 잘하는데 그 다음 연결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이 사람의 질문을 해서 질문을 통해 끌어내는 방법은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연결이 안 됐던 거구나. 이거를 제가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연결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훌륭한 포인터 리더들을 놔두고 저희가 활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도적으로 혼자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혼자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정말 나쁜 배려였죠. 스폰서님이 바쁘시니까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연차수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좀 효율적이고 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이제 포인터 리더 교육을 통해서 없어지면서 활용하는 법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 소중한 인맥들을 여기에서 정말 잘 써야 되겠다. 진짜 한 분 한 분의 미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적용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우선은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미팅에서 우리가 명단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 그 명단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정말 미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미팅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이 확률이 떨어지는 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것보다는 실수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 너무 많이 보셨죠? 네, ABC 법칙, 포뮬러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포인터 리더 미팅 자체가 이 포뮬러 법칙으로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강의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공부를 했고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후원자를 결정하는 일부터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후원자의 조건은 바로 원하는 삶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사장님, 제가 아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야 될지 자기가 분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삶이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진짜 뉴스킨에 관심이 있는지 분류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후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행히도 쇼도 플랜을 통해서 근대 응대 핑계를 나누고 거기에서 우리가 명단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솔직하게 동청할 수 있는 사람, 마케팅 사업에 감동을 받아서 열중할 수 있는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깊이 몰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만나면. 그리고 예상회원 명단을 갖고 있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뉴스킨에 적합하고 원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후원자들을 우리가 골라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포인터 리더를 통한 명단 미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미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명단을 분류하기 전에. 그래서 꼭
사장님들이 그런 걸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후원자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미팅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스폰서 티업이거든요. 저는 이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폰서 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사장님들은 스폰서 티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티업에 대해서? 저는 스폰서 티업도 마이스토리 점검하듯이 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티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나경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아무리 스폰서가 능력이 있고 또 스폰서이고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티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부족한 스폰서와 시스템이라도 티업이 잘 되면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티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사장님들이 티업을 스폰서 티업뿐만 아니라 내 그룹, 그리고 그룹장님, 그리고 나의 티업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티업을 사장님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여기서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스테이크의 비유를 했어요. 쇼도프린 책에서는 당신의 다운라인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상대로 스폰서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 맛을 보고 싶게끔 하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그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호기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파트너 선생님이 티업을 하라고 했더니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티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이스토리 안에 우리는 스폰서를 만나잖아요. 마이스토리 안에서 거기 안에서부터가 다 티업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파트너들의 마이스토리와 티업을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점검을 해보면 놓치고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티업하는 부분을 점검하시다 보면 훨씬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 티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스폰서 티업을 하실 때 약속을 정하시잖아요. 사장님들 약속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세요? 그냥 스폰서 이날 시간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혹시 후원자에 맞춰서 약속을 잡지 않으실까요? 네, 저희가 티업만큼이나도 중요한 게 쇼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전화를 하죠. 한참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스폰서님 혹시 이날 시간 되시는데 이날 중에 어떤 날이 시간이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과 하여금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약속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약속에 그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일이 어느 날 박재인 스폰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스폰서님 혹시 강의 끝나고 시간 어떠세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몇 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저 강의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정선 스폰서님이 광주에서 강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강의를 끝나고 이제 그 후원자를 미팅을 하고 싶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신 거예요. 김정선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스폰서님이 척하고 이제 약속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약속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휴업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이 정말 취소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런 플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 티업이 끝나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사전 미팅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전 미팅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보는 뉴스키너들은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되게 긍정적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그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 파트너가 톡을 이제 보내가지고 초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티업을 하고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톡 답장이 오기를 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파트너가 저한테 와서 사전 미팅을 할 때는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진짜 와보고 싶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게 완전 떨어지면서 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리더 사장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사업에 관심이 너무 있다고 해서 와서 미팅을 했는데 막상 미팅을 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 미팅을 하실 때는 정말 객관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오히려 제가 좀 주관적인 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또 그리고 되게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카톡을 하거나 대한 내용을 그냥 보여드려요. 스폰서님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폰서님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제 3의 눈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팅이 이루어지는
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사전 미팅을 하고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났을 때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한 명이 만나기까지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스쿨에도 이거 질문을 드렸던 건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장님들은 초대자를 어디에 앉히시겠어요? 말씀해보세요. A라고 하시는 분 없네요, 다행히. 맞으면 거의 앉게 하시죠. B나 혹은 C나 이렇게 앉게 하시는데 거의 B에 앉는 게 맞죠. B에 앉아서 마주보게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장님들은 어디에 앉으실 거예요? C. 맞아요. 근데 그 리더십 때는 A라고 나온 게 정말 많았어요. A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2대1로 이 사람 하나를 진짜 너 죽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죠. 저희가 C에 앉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경청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물러날 곳이 어디 옆에서 막아줘야죠. 저희가 못 나가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카페나 센터에서 이제 미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초대를 하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후원자가 스폰서를 보는 방향에 벽이 있거나 아니면 칠판에 있는 쪽을 보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곳에 이렇게 제가 이제 후원하러 와서 여기 앉으면 스폰서의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배경들 이런 것에 관심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팅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미팅이 시작하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현장 트레이닝이죠. 이만큼 정말 감사한 현장 트레이닝이 없죠. 나 포인트 리더 미팅 오늘 한 건 했어. 됐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정말 여기 안에서 우리 스폰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니즈를 파악하고 있지? 이거를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기회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현장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 스폰서하고 후원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저녁 캠퍼스에 박장인 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와서 스폰서한테 소개를 할 때, 스폰서님 이 분은요 진짜 삼성생명에서 엄청 높은 직급에 있으시고요, 지금 너무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만나러 오셨어요.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뭘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잘못된 게 없대요. 근데 아실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 자리는 스폰서와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를 티업한 자리지 후원자를 티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 후원자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 스폰서를 티업해서 이 확률을 높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아무리 그 전에 스폰서 티업을 해놨다고 해도 막상 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스폰서 이런 경우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 리더 사장이 말해줬는데 여기 그 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되면 그 미팅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들? 정말 집중이 안 되겠죠,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고, 사전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들은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하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미 사전 미팅을 끝내고 미팅을 하는데, 저도 알고 있었죠, 어떻게 만났는지.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했더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사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팅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님? 아주 끝났어요. 왜냐하면 미팅 전에 한 이야기를 이 후원자 입장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이미 공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팅은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초대한 나는 정말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호응해주고, 대신에 막 호응의 제스처를 엄청 낸다거나 감탄사를 넣는 것도 솔직히 좋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잘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스폰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리크루팅이 하는 역할일까요? 스폰서의 역할이? 무조건 내가 데려왔으니까 다 리크루팅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시나요?
스폰서의 역할은 명단을 분류해주고 그 다음으로 또 다음 연결을 통해서 초대를 해주거나 세미나로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초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나를 티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사업이 전개했을 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장님들 포인터 리더 미팅 하실 때 차는 누가 사야 될까요? 네. 쓰는 책 진짜 잘 읽으셨네요, 사장님들. 맞아요. 도움을 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식사비나 차는 내가 내는 거죠. 저한테 스폰서는 한 분이지만 스폰서는 파트너가 여러 명이죠. 만약에 윤영수 그룹장님께 저희가 매일매일 포인트 리더 미팅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룹장님이 사셔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 번뿐인 기회지만 그룹장님에게는 여기가 몇 분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나중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후원할 수 있게 후원자를 부르지 않고 내가 후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5년 대 5개월이었죠. 5년을 그렇게 보내고 제가 2018년 11월을 2019년 1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을 다시 잡고 포인터 리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 저한테 다가왔던 게 쇼도 플랜이었거든요. 쇼도 플랜이 정말 저한테 잘 맞는 옷처럼 다가오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마음으로 배웠고 그때부터가 저한테는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달까지 해가지고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진짜 활용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맥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루비 300이라는 프로모션이 있고 석세스 스트림이라는 프로모션이 있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이제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과 5개월로 사장님들한테 비교를 해드렸는데 지금 내가 그 루비 300을 도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면 제가 그때 골드였거든요. 12월이 저는 그 골드에서 제가 4개월 엄청 집중을 해서 간 핀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장님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뜻은 내 손을 잡아준 너와 다시 함께 모든 걸 바로잡고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노래인데요. 더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더 붙잡아줄 수 있고 올바르게 바로잡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노력해서 성과 낼 거고요. 사장님들도 활용하시고 확률을 높이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